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마이크 연결이 잘못돼서 목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작은 관계로 영상을 다시 촬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였냐면, 내 아이가 최소한 유치원생이라면,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내 아이를 보낼 공부방, 교습소, 학원의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시겠습니까? 초등학생이라면 내 아이를 보낼 공부방과 교습소와 학원은 첫 번째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거주지와 보낼 학원이 최대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학부모가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학원을 걸어서 다니고 걸어서 올 수 있는 단거리여야 합니다. 이렇게 단거리 학원을 선정을 했을 때 아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시간 맞춰서 아이 스스로가 학원을 가고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남은 시간들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죠. 책을 본다든지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도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를 먼 거리, 장거리의 학원, 공부방을 보낸다면 이 학원에서 셔틀을 해주지 않는 이상 학부모가 픽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그 오후의 시간을 몽땅 그 아이를 위해서 할애해야 됩니다. 큰아들 중학교 2학년 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분은 우리 동네에서 사셨는데, 우리 동네는 학원가가 진짜 많거든요. 5분 만에 걸어가면 진짜 한 건물에 1층 빼고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학원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1위가 학원, 2위가 커피숍, 3위가 베이커리, 그리고 4위가 뭐냐면 핸드폰 가게입니다. 이렇게 학원과 카페와 빵집과 그리고 핸드폰이 즐비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이 동네 학원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학원을 선택해서 이 아이를 픽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 학원, 그 공부방이 유명하고 모두가 선호한 학원일지라도 내 아이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학원의 유명도만 보고 학원의 선호도만 보고 이 엄마는 이 아이를 가는 시간 20분, 오는 시간 20분, 차량으로 20분 이렇게 픽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났는데 이 3년 동안 엄마는 그냥 막연하게 픽업만 해준 거예요. 아이를 데려다 주고 아이를 태우고 오는 이 일만 한 거죠. 이 아이가 학원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학원 숙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원 선생님이 내 아이 실력에 맞춰서 진도를 잘 나가고 내 아이를 잘 이끌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구멍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지켜보고 선생님과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이를 이끌어 갔어야 하는 건데, 이 엄마는 막연히 픽업만 해줍니다. 이렇게 픽업만 3년 동안 해주다가 아이를 어느 순간 봤는데 구멍이 뻥뻥 뚫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엄마가 굉장히 실망하고 화가 나게 되면서 이 학원 선생님을 원망을 하게 되지만,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학부모와 학생입니다. 제일 큰 손해는 학생이겠죠. 3년 동안 이 학생은 가방만 들고 학원만 왔다 갔다 그 먼 거리를 하게 된 겁니다. 참 못할 짓이죠. 아이도 못할 짓이었지만 더욱이 그 엄마가 더 못할 짓이었죠. 아이를 태워다 주면서 20분 소요하고 아이가 학원에서 공부하고 나올 때까지의 3시간을 그 차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봄, 가을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 한여름에나 한겨울에는 정말 밖에서 아이를 기다린다는 건 정말 큰 어려움이 있고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 잘 몰라요. 내 엄마가 추위에 더위에 차 안에서 나 공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와 끈기로 나를 지켜주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아이가 알 것 같죠? 아이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자 3년이 지나고 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도 저도 공부방 운영하면서 아무리 내 아이를 위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렇게 아이를 픽업하면서 장거리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절대 못하거든요. 저도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초창기 저희 공부방의 멤버들도 내 공부방의 80%도 이 지역의 학생들이 아니고 20분이나 30분 넘어 걸린 다른 지역에서 엄마들이 픽업해서 저희 공부방에 왔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장거리로 저희 공부방에 오는 걸 저는 정말 선호하지 않아요. 엄마들을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이 동네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어머니.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서 웬만한 학원 보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원 선호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오며 가며 고생하는 그 엄마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책임감도 훨씬 크고요. 제 시간에 시작해서 제 시간에 끝내줘야겠다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저희 공부방을 온다 해도 말리기도 하지만 오며 가며 하는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저는 비추하거든요. 내 아이가 유치원생이라면,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좋은 공부 습관이 잡힐 수 있게끔 내가 그 공부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게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학원이나 공부방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학원을 보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공부방을 보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교습소를 꼭 보내고 싶다 하면 픽업을 하시되 아이를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선생님과도 항상 커뮤니케이션으로 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항상 주시하고 선생님과 함께 아이를 잘 이끌어가고 아이를 잘 리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장거리에 학원, 공부방, 교습소 선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원이 아무리 유명하고 그 교습소가 아무리 그 동네에서 선호도가 있다 해도 내 아이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선정하실 때 그 학원의 유명도를 보지 마시고 그 교습소의 선호도를 보지 마시고 또 그 학원과 교습소의 그런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를 보지 마시고 선생님 하나만 보세요. 그 선생님 한 분이 정말 열정적이고 내 아이를 책임지고 가르칠 수 있는 의무감이 강하시고 그리고 내 아이를 꽉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카리스마와 내 아이를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으로 아이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선생님의 인품과 성품과 열정을 보시고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분이 유치원생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분이 초등학생이라면 여러분은 학원, 공부방, 교습소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장거리에 학원을 운영하신다면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단순히 픽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또 잘 잡아주고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 아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발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